작은 발걸음으로 한 소녀가 구겨진 이력서를 손에 들고 면접실에 들어왔다. 엄마 대신 왔어요. 엄마가 아프시고. 이 일 정말 필요해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말하자 CEO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곧 회사 전체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의 해가 떠오르는 아침, 대항기업의 본사 건물이 50층의 유리벽으로 장엄하게 서 있었다. 7살의 윤소라는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차림, 어머니가 전날 밤 정성스레 다림질한 하늘색 한복 원피스와 하얀 조끼를 입고 있었다. 곱게 따은 검은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 수 있어, 소라야. 어머니의 이력서가 담긴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소라는 대리석으로 된 로비로 들어갔다. 완벽한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우아한 공간을 목적성 있게 걸어 다녔다. 소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발끝으로 서서 카운터 너머를 보려고 했다. 실례합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9시에 박태우 사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가슴에 정미영 이름표를 단 접수원은 컴퓨터에서 눈을 들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지만 꼬마야, 길을 잃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라는 존엄성을 갖고 어깨를 펴고 말했다. 제 어머니는 강선미예요. 그녀는 프로젝트 관리자 자리에 면접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카운터 위에 올렸다. 저는 그녀 대신 왔어요. 미영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면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얘야. 너의 어머니가 직접 오셔야 해. 오실 수 없어요. 소라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제 밤에 그녀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박태우 사장은 그 이상한 대화를 듣고 근처에 멈춰 섰다. 45세의 그는 회색빛 머리에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부산 전역에서 냉철한 효율성과 뛰어난 전략적 두뇌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정장과 날카로운 눈빛은 보통 경험 많은 임원들도 긴장하게 만들었다. 미영 씨,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의 깊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박 사장님, 이 어린 소녀가 프로젝트 관리자 면접에 어머니 대신 왔다고 합니다. 태우는 가까이 다가가 소라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어린 아가씨, 이름이 뭐니? 도시 윤소라입니다, 선생님. 그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봐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태우의 평소 엄격한 얼굴에 재미있다는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부산대학교 병원에요. 폐렴이 있지만 의사들은 며칠 내에 괜찮아질 거라고 해요. 소라의 작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었다. 어머니의 이력서와 자격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아프시기 전까지 밤새 발표 준비를 하셨어요. 태우는 시계를 확인한 후 결심찬 어린아이를 바라보았다. 모든 논리와 회사 프로토콜에 반하여 그는 흥미를 느꼈다. 윤소라, 그가 말했다. 내 경력에서 5,000번이 넘는 면접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군. 태우는 솔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사무실로 오렴. 너의 어머니가 준비한 것을 들어보자. 미영의 입이 놀라움으로 떡 벌어졌을 때 태우는 소라를 임원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 소라가 말했다. 선생님, 엄마는 제가 커피를 마시기엔 너무 어리다고 하시지만 필요하시면 만드는 법을 알아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박태우는 진심으로 웃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태우는 솔에게 그의 넓은 책상 앞에 있는 가죽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아침 햇살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을 통해 새우며 들어 그의 엄격한 표정이 담긴 비즈니스 잡지 표지와 성취로 가득 찬 벽을 비추었다. 그럼, 소라야. 그는 그녀가 어머니의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서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어머니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렴. 소라는 가죽 서류 가방을 세심하게 열었다.
엄마는 8년 동안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지난달 문을 닫을 때까지 서해솔루션에서 일하셨어요.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이력서를 따라 움직였다. PMP 자격증과 부산대학교 MBA를 가지고 계세요. 태우는 아이의 어휘력에 감탄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왜 너의 어머니는 대학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니?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보험이 필요하고, 소라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는 당신의 회사가 사람들을 돕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솔직한 대답이 태우를 놀라게 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회사 문화에 관한 연습된 연설로 보상에 관한 논의를 피했다. 엄마는 정말 일을 잘 하세요. 소라는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폴더를 꺼내며 계속했다. 이것들은 엄마의 성공 사례들이에요. 아프시기 시작했는데도 이 발표를 준비하시느라 밤을 새우셨어요. 태우는 강선미의 인상적인 이력이 담긴 꼼꼼하게 준비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누가 너를 돌보고 있니? 소라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다. 옆집 김 여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를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저는 스스로 돌볼 수 있어요. 학교에 가져갈 점심도 직접 만들어요. 태우의 가슴에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제가 아기였을 때 떠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어요. 소라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둘뿐이지만 좋은 팀이에요. 태우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아이를 연구했다. 침착하고 또렷하게 말하며 나이에 비해 훨씬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녀의 결심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잠시만 그는 인터폰을 누르며 말했다. 정수연 씨 오전 회의들을 취소해 주세요. 그의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사장님 11시에 이사회 발표가 있으십니다. 일정을 조정해. 그리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강선미 씨를 담당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알아봐. 소라의 눈이 커졌다. 엄마를 방문하실 건가요? 우리가 함께 가자. 태우가 일어서며 대답했다. 이렇게 특별한 대리인을 키운 여성을 만나보고 싶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소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사장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중요하고 바쁜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질문이 예상치 못하게 그를 찔렀다. 왜일까? 태우는 효율성과 결과에 기반한 평판을 쌓았지 연민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박태우와 윤소라가 정문으로 들어섰을 때 분주한 활동으로 북적였다. CEO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맞춤 정장을 입고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회의실에서 지휘하던 것과 같은 권위로 움직였다. 삼색 17호실입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한 후 안내했다. 하지만 선생님, 면회 시간은 아직... 태우는 자신의 명함을 카운터 위에 미끄러뜨렸다. 강선미 씨와 긴급한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라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 복도를 익숙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태우를 불안하게 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횟수를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 다녔을까? 그들은 강선미가 침대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대충 묶인 포니테일이었고 팔에는 정맥주사, 선이 꽂혀 있었다. 분명히 아파 보였지만 창백한 얼굴과 짙은 다크서클에도 불구하고 소라와의 닮은 골은 인상적이었다. 소라야, 선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여기서 뭐하니? 김 여사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눈이 태우를 발견하고 커졌다. 오 하느님, 엄마, 이분은 박태우 사장님이에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절 데려다 주셨어요. 선미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혈색마저 사라졌다. 뭐라고? 태우는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강씨 따님이 놀라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주목할 만한 우아함으로 발표했어요. 죄송합니다. 선미는 더 똑바로 앉으려고 애쓰며 당혹감이 역력했다. 소라야, 우리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회사에 전화해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했어. 직접 가면 안 돼. 하지만 엄마는 발표를 위해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고 소라가 항의했다. 우리는 그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 솔직한 진실이 방안을 침묵에 빠뜨렸다. 상황은 많은 가정이 직면한 현실을 드러냈다.
예상치 못한 의료 상황에 직면한 절박한 재정적 안정의 필요성. 태우는 자신 앞의 장면을 연구했다. 소라는 본능적으로 침대에 올라 어머니의 정맥주사 선을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익숙하게 확인했다. 아이의 조기 책임감과 아픈 상태에서도 선미의 결단력이 그의 기억 속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 의료비가 도움이 되지 않네요. 선미가 조용히 인정했다. 폐렴이 이보다 더 나쁜 때에 올 수는 없었어요. 태우의 마음에 한 기억이 떠올랐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 선미와 매우 비슷한 한 여성이 압도적인 확률에도 불구하고 혼자 투쟁하며 결연히 가족을 부양하려 했던 모습. 강씨, 태우가 결심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산소 수치가 좋아지면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켓에 손을 뻗어 명함을 꺼냈다. 병원 청구부서에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세요. 선미는 명함을 응시했다. 박 사장님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항이업은 직원들을 돌봅니다. 그들이 나가는 동안 소라가 속삭였다. 엄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우는 왜 그녀의 감사가 자신의 최근 수십억 원짜리 거래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의문이 들었다. 다음 5일 동안 소라는 대항이업에 자주 찾아오는 존재가 되었다. 선미의 마지못한 허락으로 태우가 차량 서비스와 적절한 감독을 주선한 후 소라는 오후 시간을 태우의 사무실 근처 빈 사무실에서 숙제를 하고 가끔 여러 부서를 둘러보며 보냈다. 수요일 오후 소라는 태우가 그녀를 확인하러 들렀을 때 수학 숙제에서 눈을 들며 선언했다. 공급망을 재구성하면 운영 마진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운영 마진에 대해 어디서 배웠니? 엄마가 일에 대해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잘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셔요. 소라는 연필을 공책에 두드렸다. 게다가 미영 언니가 제가 심심할 때 비즈니스 잡지를 주세요. 태우는 문틀에 기대었다. 대부분의 7살 아이들은 만화책을 읽는단다. 저도 그런 것도 읽어요. 배트맨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돕고 초능력이 필요 없거든요. 예상치 못한 웃음이 그에게서 터져나왔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실용주의자군 두 목요일에는 태우의 임원팀이 CEO의 이례적인 행동에 주목했다. 15년 동안 그의 비서였던 정수연은 그가 매일 소라에 예정된 도착 시간 전에 시계를 확인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 아이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나 봐요. 수연이 예산 보고서를 그의 책상에 놓으며 언급했다. 태우는 굳어졌다. 주목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일 뿐이야. 그렇다면요? 수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가끔 그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를 인식할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그와 함께 일했다. 그날 오후 늦게 태우는 소라가 직원 휴게실에서 마케팅 팀에게 그들의 최신 캠페인에 대한 통찰력으로 매료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색상이 더 밝으면 더 좋아할 거예요. 마케팅. 이사가 필기를 하는 동안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윤소라 양 태우가 끼어들었다. 약속 시간인 것 같군요. 그것은 그들의 의식이 되어 있었다. 매일 어머니의 회복 상태와 그날 소라가 대항이업에서 배운 것에 대한 토론과 그의 사무실에서 소라는 이제 그녀의 자리가 된 의자에 편안히 앉았다. 엄마가 내일 퇴원해요. 간호사가 폐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이군. 태우가 책상 위로 초콜릿 우유를 밀어주며 대답했다. 이것도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엄마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후에도 저를 보고 싶으실 거예요? 소라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진지한 눈빛이 잔 가장자리 위로 보였다. 그 질문이 그를 불시에 찔렀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소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빠는 더 이상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주변의 아이들을 원하지 않게 돼요. 그 단순한 진술이 태우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다. 45년의 삶 동안 그는 적대적인 인수 시장 붕괴, 신뢰했던 동료들의 배신을 겪었지만 어떤 것도 7살 아이의 무장해제시키는 솔직함에 그를 준비시키지 못했다. 소라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 때문에 떠나간단다.
그는 그날 사진을 공유할 계획이 없었다. 거의 20년 동안 그의 책상 서랍에 잠겨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에게 서랍을 열고 은색 액자를 꺼내도록 강요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었단다. 그는 액자를 솔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름은 지수였어. 소라는 태우의 파란 눈을 가진 웃는 아이의 사진을 연구했다. 지금 어디 있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그 아이와 어머니는 오래전 사고로 죽었단다. 그래서 가끔 저를 볼 때 슬퍼 보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공기 중에 수정처럼 맴돌았다. 깨지기 쉽고 완벽하게 명확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 태우가 대답했고 매 단어가 진심임을 깨달았다. 강선영 대항이업의 인사부장은 금요일 아침 태우의 사무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강선미 씨의 지원서를 검토했습니다. 자격은 적절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심각한 책임, 문제를 제기합니다. 태우는 서류를 계속 검토하며 표정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미혼모, 가족 지원 없음, 최근 건강 문제, 선영은 매니큐어를 한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다. 이전 직장에서 아이 돌봄 비상사태로 인해 반복적으로 근무를 놓쳤습니다. 출석 문제의 통계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성과 평가를 검토했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기대치를 초과합니다. 선영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우려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녀의 복잡한 상황 없이 동등하게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고요? 태우의 목소리가 몇 도 차가워졌다. 자신의 경력과 주목할 만큼 잘 적응된 아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지능적이고 헌신적인 전문가가 복잡하게 보입니까? 선영은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태우 씨, 이건 당신답지 않아요. 이 사회는 이미 이 특이한 관심에 대한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어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은 저를 걱정시키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렇죠. 그는 그녀에게 선미의 포트폴리오를 건넸다. 그녀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작년에 서해 솔루션에 3억 원을 절약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관련 요소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태우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대항이업의 CFO인 김정호가 사무실 문을 닫았다. 태우야, 이야기해야 해. 태우는 컴퓨터에서 눈을 들었다. 강선미에 관한 거라면? 맞아. 정호가 확인하며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야. 그는 친구의 얼굴을 연구했다. 이건 단지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는 것만이 아니지. 그렇지? 태우의 턱이 경직되었다. 그녀의 자격이 말해주고 있어. 나는 너를 30년 동안 알아왔어. 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윤지와 지수 이후로 너를 이렇게 본 적이 없어. 경고는 분명했고 태우는 기업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정호는 부드럽게 계속했다. 너는 이 사회가 너를 등 뒤에서 기계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 높은 벽을 쌓았어.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오고 갑자기 너는 회의를 취소하고 병원비를 대주고 있어. 요점이 뭔가 정호? 내 요점은 네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정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만약 네가 과거의 유령을 보고 있다면 그건 취약한 위치에서 행동하는 거야. 태우는 창문으로 돌아서서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소라가 자신의 점심을 직접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나? 5살 때부터 그랬대. 어머니의 약 일정을 확인하고 병원 청구 부서를 탐색하는 방법도 알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7살이야, 정호. 지수는 올해 19살이 되었을 거야. 정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정호가 떠난 후 태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다시 은색 액자를 꺼냈다. 윤지의 웃는 얼굴이 2살 된 지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 내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는 사진에 물었다. 내가 유령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마침내 무언가를 올바르게 할 기회인가? 언제나처럼 사진은 답을 주지 않았고 단지 그가 잃은 것과 그들에게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압도적인 무게만 남겼다. 인터폰이 울리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사장님, 강선미 씨가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퇴원했고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서랍에 돌려놓았다. 들어오시게 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의 임원팀의 우려가 정당한지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강선미는 태우의 사무실에 서 있었다. 병원에서의 모습보다 크게 나아졌지만 여전히 최근 질병의 창백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녀의 최고의 옷이었지만 현재 유행에서 몇 년 뒤처져 있었다. 박 사장님. 그녀는 분명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며 시작했다. 솔에게 보여주신 친절함과 병원비를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상환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앉으시죠. 태우는 그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어떤 지불도 필요 없습니다. 투자로 생각하세요. 선미는 앉았다. 그녀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세는 완벽했다. 투자는 수익을 필요로 합니다, 박 사장님. 저는 아직 제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님이 훌륭한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따뜻함으로 대답했다. 마케팅 팀은 그녀의 색상 제안을 구현하고 있고 구내식당 팀은 정기 주문에 초콜릿 우유를 추가했습니다. 미소가 잠시 선미의 지친 얼굴을 밝혔다. 소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요. 항상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하지만 당신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사과드려야겠어요. 소라는 면접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전화했어야 했어요. 직접 나타나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군요. 태우가 관찰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깨진 프로토콜에서 나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연구했다. 공식 면접은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은 다른 것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선미는 약간 긴장했다. 물론이죠. 태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왜 가족? 상황 때문에 반복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업 직책을 추구하시나요? 그 직접적인 질문이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선미의 눈은 순간적인 분노로 반짝인 후 결심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제 딸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직업적으로 저를 덜 가치 있게 만든다고 믿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선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하는 일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 했다. 그리고 솔직히 직장 내 영감을 주는 문화나 휴게실의 탁구대보다 포괄적인 건강보험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용적인 우선순위군요. 존중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다. 만약 고용된다면 불가피한 비상사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소라의 질병, 학교 휴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항상 처리해온 방식과 같이 비상계획과 백업 시스템으로요. 선미는 즉시 대답했다. 저는 3명의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 2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 그리고 비상시를 위한 다른 직장 부모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 사장님, 저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모든 고용주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한 부모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실 정치나 길어진 점심시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극대화하고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명받으며 그녀를 연구했다. 그리고 대항기업의 문화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강 씨, 표준 패키지에 중요한 수정을 가한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는 책상 위로 폴더를 밀었다. 이것은 제가 구현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가족 책임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응급 아동 돌봄 지원과 함께 유연한 근무 조정. 선미는 폴더를 응시했다. 저 때문에 이것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제 아내 윤지가 우리 딸이 태어난 후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17년 전에 이것을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만듭니다. 그녀가 찾은 모든 회사는 그녀의 탁월함이 아닌 복잡성만 보았습니다. 태우는 선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다. 저는 대항기업을 세우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그녀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폭로는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미가 부드럽게 물었다. 태우의 얼굴이 오래된 고통으로 어두워졌다. 그녀는 또 다른 면접을 향해 운전하고 있을 때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왔습니다. 소라는 지수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선미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아마도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따님의 결단력과 당신의 자격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원하시면 직책은 당신 것입니다. 선미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둘 다 이 결정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대항이업의 수많은 직장 부모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할 수 없었다. 강선미가 대항이업에 합류한 지 2달 후 회사의 역학은 미묘하게 변화했다. 선미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은 빠르게 그 가치를 증명했고 그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여러 부서의 운영을 최적화했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은 그녀의 직책을 넘어 확장되어 현재 태우가 공식적으로 가족 우선 이니셔티브라고 명명한 프로그램에 5명의 다른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분기별 전망은 참여팀의 생산성이 12%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선미는 이사회 발표 중에 설명했다. 그녀는 회의실 상석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었고 그녀의 슬라이드는 명확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지율이 증가했고 실제로 병가 사용이 감소했습니다. 선미의 고용에 처음에 반대했던 인사부장 선영은 거의 숨기지 않은 회의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2달은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적했다. 새로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기별이 아닌 주간 지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선미는 부드럽게 반박했다. 몇 달 후에 문제를 발견하는 대신 실시간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미는 계속해서 기업 정치와 지표에 대한 숙달을 보여주었다. 태우는 만족감을 가지고 그 교환을 지켜보았다. 선미는 단지 유능할 뿐만 아니라 탁월했으며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하면서도 기업 정치를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이니셔티브는 유지됩니다. 그는 추가적인 논쟁을 종료하며 발표했다. 선미 씨, 다음 분기까지 프로그램을 15개 직책으로 확대하세요. 그날 오후 늦게 태우는 소라를 그녀의 일상적인 장소에서 발견했다. 방과 후 숙제를 하는 선미 사무실 구석의 작은 책상. 이 배치는 처음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태우는 필요할 때 직원들의 자녀가 지정된 구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사장님, 소라는 과학 프로젝트에서 눈을 들었다. 엄마가 정확히 제가 말한 대로 권 과장님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들었어. 너의 어머니는 꽤 인상적이구나.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소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그냥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단순한 관찰이 태우에게 깊게 와닿았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전통적인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개인들을 간과했을까. 소라야, 그는 그녀의 책상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특별한 프로젝트에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의 눈이 관심으로 빛났다.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인가요? 여기 대항이업에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 일종의 숙제와 활동 센터야. 너 또래의 아이들에게 좋은 곳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소라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다양한 읽기 수준의 책들, 조용한 공간과 그룹 공간, 과자만이 아닌 건강한 간식들, 과자가 최고지만, 그리고 아마도 숙제를 도울 대학생들이요. 태우는 공책을 꺼내 쓰기 시작했다. 다음 1시간 동안 CEO와 아이는 결국 메리디안의 유명한 브릿지 프로그램이 될 것을 계획했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 일과 삶의 통합을 혁신할 현장, 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 시스템. 그날 밤 선미가 일을 마무리할 때 그녀는 태우와 소라가 그림과 메모로 둘러싸인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다. 이 음모를 걱정해야 할까요? 그녀가 재미있게 물었다. 엄마, 우리는 대한기업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 있어요. 소라가 외쳤다. 선미는 태우를 향해 눈썹을 들어 올렸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네요. 투자입니다. 그가 정정했다. 몇 년 동안 배당금을 지불할 투자예요. 그들이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선미는 태우의 옆모습을 연구했다. 우리가 만난 이후로 당신이 변했어요. 그녀가 관찰했다. 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직원들이 더 이상 당신을 기계라고 부르지 않아요. 태우는 놀란 것처럼 보였다. 당신도 그것에 대해 들었나요? 사무실 가십은 빨리 퍼져요. 선미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태우는 일부 혁명이 거창한 선언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했다. 왜 일이 다를 수 없을까? 대항이업의 어느 누구도 회사의 변화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관심을 끌었고 그들이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분기별 이사회 회의는 다른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무보고서와 전략적 계획 업데이트로 시작되었다. 박태우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김정호가 최신 수치를 발표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전반적인 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높습니다. 정호가 보고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 우선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부서의 생산성이 22%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사회 구성원들이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항이업의 가장 오래된 이사회 구성원이자 전 CEO인 최병훈이 날카롭게 목을 가다듬었다. 이 수치들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회사 문화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최병훈이 대항이업에서 30년의 무게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금융서비스 선도 기업이 아닌 어린이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태우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장 내 아이들, 유연한 시간, 원격 근무 옵션, 병훈이 나열했다. 이것은 특정 인구층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핵심 고객들은 안정성과 전통을 기대합니다. 삼성증권은 고객 회의에 컵케이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선영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임 직원들로부터 소음과 방해에 대한 불만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 주니어 분석가가 동쪽 복도에서 아이와 공을 차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건 내 딸이었습니다. 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 놀이는 제가 그녀의 구구단 암기를 돕기 위해 개발한 수학 게임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병훈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톤을 부성애적인 우려로 부드럽게 했다. 태우 씨, 아무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당신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강선미 상황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객관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태우는 익숙한 냉정함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소라와 선미가 그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수년간 사용했던 정서적 갑옷. 제 개인적인 투자는 무관합니다. 그는 균일하게 대답했다. 지표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이니셔티브는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이 약간 누그러졌지만 태우는 이것이 길고 긴 전투에서 단지 시작의 일격일 뿐임을 알았다. 회의 후 정호가 뒤에 남았다. 병훈 이사님이 그의 우려에 혼자가 아니야, 태우야. 선영은 탄약을 모으고 있어. 시설 내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사소한 사건을 문서화하고 유연한 근로자들의 모든 프로젝트 지연을 추적하고 있어. 내버려둬, 태우가 대답했다. 데이터가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이건 단지 데이터에 관한 것이 아니야, 정호가 경고했다. 이것은 권력과 인식에 관한 것이야. 병훈 이사님은 여전히 이사회의 원로 멤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정호는 계속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신들이 건설한 회사에 대한 거부로 보고 있어. 태우는 서류들을 모았다. 아마도 그들이 건설한 회사가 진화할 시간인가 보군. 그날 밤 태우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가는 대신 림사거리에 있는 선미의 소박한 다가구 주택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선미는 솔에 대한 그의 지도에 단순한 감사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를 맞이한 가정적인 장면은 그가 떠나온 기업 전쟁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소라는 앞치마를 자랑스럽게 입고 문을 열어주며 라자냐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발표했다. 작은 집은 충만히 사라진 삶의 증거로 아늑하고 어수선했다. 책상 위에 쌓인 책들, 식탁에 절반을 차지하는 과학 프로젝트, 분명히 소라의 손으로 만들어진 액자에 담긴 예술 작품들. 어수선함을 사과드려요. 부엌에서 나오며 선미가 사과했다.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할 줄은 몰랐어요. 화산이에요. 소라가 신나게 설명했다. 진짜로 폭발해요. 태우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시연 중에는 뒤로 물러서 있어야겠군. 저녁 식사 동안 그는 거의 하지 않던 방식으로 긴장을 풀었다. 대화는 소라의 학교 모험에서 선미의 업무 프로젝트까지 자연스럽게 흘렀고 대부분의 그의 상호작용을 특징 짓는 신중한 계산 없이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되시네요. 소라가 숙제를 마치러 간 후 선미가 관찰했다. 더 인간적이에요. 태우는 그것을 고려했다. 수십 년 동안 특정한 직업적 페르소나를 키워왔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것은 갑옷이 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수정했다. 한국 기업 세계에서 한부모로서 저도 비슷한 보호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알아요. 당신은 단단한 껍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녀의 통찰력에 대해 무언가가 그를 동시에 불안하게 하고 위로했다. 이 사회가 변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그들은 당신과 소라를 내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선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른 부서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니셔티브에서 거리를 두고. 절대 안 됩니다. 태우가 끼어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비판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 자신에게조차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 은선미와 소라가 그의 일상적인 궤도에서 멀어지는 생각이 얼마나 용납할 수 없게 느껴졌는지였다. 그저 준비하세요. 그가 경고했다. 기업 정치는 빠르게 악랄해질 수 있습니다. 선미의 미소에는 예상치 못한 강철이 담겨 있었다. 박 사장님, 저는 7년 동안 한부모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저에게 던질 수 있는 것 중에 전업으로 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도전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운전하면서 태우는 자신이 대부분의 임원들보다 선미와 이사회의 내부 작동에 대해 더 많이 공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불안한 것은 한때 그의 주요 관심사였던 자신의 직업적 평판을 잃을 가능성이 선미와 소라와 형성한 조심스러운 연결을 잃을 생각에 비해 얼마나 창백해 보이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그는 여전히 이 변화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고 다가오는 갈등을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할 소식을 전했다. 박 사장님, 이것을 즉시 보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연의 목소리가 비정상적인 긴급함을 담고 있었고 그의 책상에 태블릿을 놓았다. 매일경제 비즈니스 섹션의 헤드라인이 외쳤다. 대항기업 CEO의 개인적 십자군, 기업 혁신인가 중년의 위기인가 함께 제공된 기사는 대항기업 내부의 익명의 출처에서 인용하며 한 직원과 그녀의 딸에 대한 태우의 비정상적인 애착을 설명하고 개인적인 미해결 트라우마로 인해 그의 판단력이 손상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 기사는 특히 가족 우선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이를 태우의 개인적인 의제에 의해 추진되는 대항기업의 핵심 사업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산만함으로 묘사했다. 누가 이것을 유출했지? 태우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히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수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와 딸에 대한 세부 사항,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태우의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회 구성원들, 주요 고객들, 그리고 업계 연락처들 모두 설명을 요구했다. 전고까지 대항기업의 주가는 3% 하락했고 홍보부는 위기 모드에 있었다. 최종 전투가 시작되었고 태우는 그의 경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병훈은 사무실에서 태우를 만나 은밀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직원 복지에 관심이 있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투자는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태우 씨. 이사회 멤버들과 주요 주주들은 어떤 종류의 스캔들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태우는 표현을 감추려 노력하며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서 시선을 들었다. 이 도선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분명히 해주시겠습니까, 병훈 이사님? 간단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유대가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강선미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축소하세요. 몇 달 후에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병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이사회 투표가 열려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젊은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교체는 가능합니다. 위협이 매우 분명했다. 선미를 추방하거나 CEO 자리를 잃거나. 태우는 병훈이 떠난 후 창문 앞에 서서 부산, 항구를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 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언젠가 자신이 큰 물건을 짓고 이끌 것이라고 꿈꿨다. 그러나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공 뒤에는 윤지와 지수를 잃은 텅 빈 공허함이 있었다.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선미로부터의 문자였다.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라가 당신을 위해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바라보았고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부서지고 재정렬되는 것을 느꼈다. 지난 17년 동안 그를 정의해온 차가운 효율성이 따뜻한 결단력으로 대체되었다. 태우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해결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전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의 오랜 변호사에게, 두 번째는 몇 명의 핵심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비즈니스 분석가들에게였다. 이번에는 기사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병훈 이사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었다. 3일 후 중앙일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대항기업,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세우다. CEO 박태우의 비전그. 기사는 박태우의 전체 페이지 인터뷰와 함께 게재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이 어떻게 가족 우선 이니셔티브에 영감을 주었는지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강선미의 자격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이미 보여준 12%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항기업의 새로운 어린이 발달센터에 대한 발표였다. 직원 자녀들을 위한 첨단 시설로 방과 후 프로그램 교육 지원 그리고 응급 아동 돌봄을 제공할 것이다. 대항기업은 우리 직원들의 가족이 우리 성공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태우는 인용되었다. 우리는 인재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비상회의에서 병훈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은 완전히 무책임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비용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우는 두꺼운 바인더를 각 이사회 구성원 앞에 놓았다. 정확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인더에는 완전한 재정 분석 5년 계획, 그리고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현한 국제 기업들의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에요. 미국이나 스웨덴이 아닙니다. 선영이 반박했다. 우리 문화는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우가 동의했다. 우리 문화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기업들은 종종 가족을 희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사회의 젊은 구성원 중 한 명인 이미경이 바인더를 넘겨보고 있었다. 이 수치들은 인상적입니다, 박 사장님. 그리고 제 딸이 학교 방학 동안 제가 어디에 데려갈지 항상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다른 이사 한 명도 동의했다. 내 아들은 최근에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의 아내는 경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둘 다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태우는 회의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사회의 나이 많은 구성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젊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심의 불꽃이 보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단지 문을 열고 싶었을 뿐이었다. 병훈은 일어서서 이사회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우 씨. 당신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개인적 공격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태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제 개인적인 역사가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질문은 우리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는 천천히 둘러보며 각 이사회 구성원과 눈을 맞추었다. 윤지, 제 아내는 화려한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LG전자에서 수석 브랜드 전략가였습니다. 지수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육아휴직을 택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복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지만 그는 계속했다. 40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6번의 면접을 받았고 각각은 그녀의 자녀 돌봄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제가 지수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를 원했지만 저는 이 회사를 세우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날 아침 윤지가 또 다른 면접을 위해 운전하고 있었을 때 화물트럭 운전사가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누면서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네, 병원 이사님, 저는 이것이 매우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이니셔티브를 덜 가치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단지 다른 가족들이 똑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유지하고 끌어들이는 대도움이 될 것임을 압니다. 이미경이 첫 번째로 그를 지지했다. 저는 우리가 박 사장님에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결과를 검토하고 그 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도 동의하기 시작했다. 병우는 패배가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럼 강선미는 어떻습니까? 그녀와 당신의 관계가 순전히 전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태우는 그 질문에 예상치 못했지만 빠르게 적응했다. 강 씨는 뛰어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녀의 성과는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는 인재를 알아볼 때 편견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호가 태우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계속 감시할 거야. 알지? 특히 당신과 선미 사이에. 태우는 그의 책상 뒤에 앉았다. 상관없어. 우리 관계는 전문적이야. 정말로? 정호가 물었다. 친구의 눈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가?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가 자신에게조차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선미와 소라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무언가가 변했다. 17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새로운 아동센터를 개설할 것입니다. 소라와 당신이 제가 리본을 자르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선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건 정말 하고 계신 일인가요?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대답했다. 가끔은 가장 큰 저항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항이업의 로비는 평소와는 다른 에너지로 활기가 넘쳤다. 직원들은 소문에 대해 속삭였고 경영진은 왜 갑자기 전체 회사 회의가 소집되었는지 궁금해했다. 로비의 한쪽 끝에는 큰 천이 무언가를 덮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에 태우가 임시 무대에 등장했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 속에 소라가 그의 한 손을 잡고 있었고 선미가 다른 한 손을 잡고 있었다. 오늘 아침 저는 대항이업이 한국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고 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시작했다. 우리는 단지 금융 서비스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는 선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제 이름은 강선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2달 전에 대한기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부모입니다. 과거에 그것은 종종 저의 경력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라를 가리켰다. 제 딸 소라가 제 면접에 참석하기로 한 대담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저는 제가 가족과 경력을 함께 가질 수 있는 회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한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전체 기업 내 아동발달 센터를 개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가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는 천을 향해 손짓했고 2명의 직원이 그것을 내렸다. 그 아래에는 놀라운 아이들의 공간이 있었다. 밝고 화려한 색상의 학습 공간, 독서 구역, 컴퓨터 스테이션, 예술 스튜디오,
브릿지 센터라고 부릅니다. 태우가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과 가족 생활 사이의 격차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연한 근무 시간, 원격 근무 옵션, 그리고 확장된 육아 휴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일부는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대부분은 놀라고 기뻐 보였다. 정수연은 선미 옆에 서서 속삭였다.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지만 한 번도 직원들의 얼굴에서 이런 희망을 본 적이 없어요. 선미는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밝아졌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생기가 있었다. 그것은 단지 그의 회사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소라는 새로운 어린이 공간 주변을 뛰어다니며 신이 나서 소리쳤다. 여기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 실험실도. 태우는 어깨 너머로 새로 도착한 그룹을 발견했다. 지역 뉴스 크루였다. 그의 홍보팀이 그의 지시대로 언론을 초대했고 지금 그들은 한국 기업 역사에서 이 전례 없는 발전을 문서화하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PR 스턴트가 아닌가요? 한 기자가 외쳤다. 태우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이것은 PR 스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대항이업은 직원들에게 가족과 경력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지원할 것입니다. 발표 후 며칠 동안 대항이업은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비즈니스 채널들은 이 혁신적인 접근에 대해 토론했고 소셜미디어는 열띤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일부는 태우의 비전을 칭찬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그것을 비난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항이업으로 쇄도하는 이력서의 홍수였다. 인사부는 갑자기 나라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전문가들로부터의 지원으로 압도되었다. 일주일 만에 5,000개의 지원서입니다. 선영이 태우의 사무실에서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은 어린 자녀가 있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국내 최고의 인재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태우는 그의 펜을 내려놓았다. 그게 놀라운가요?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지 않고도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평소에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이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조차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기사 이후 7% 상승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우가 대답했다. 진정한 지표는 브릿지 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직원들이 일과 가족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그날 오후 태우는 센터를 방문하여 소라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사실상 시설의 비공식 대사가 되어 새로운 아이들이 도착할 때마다 환영하고 안내했다. 박 사장님, 소라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우리는 추석 축제를 위한 장식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김지훈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아빠는 IT 부서에서 일해요. 태우는 몸을 숙여 그녀의 작품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아주 잘 만들었구나, 소라야. 고마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추가했다. 엄마가 말하길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대요. 하지만 좋은 이유라서 괜찮대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다. 태우가 일어서서 방을 둘러보았을 때 그는 선미가 입구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표정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군요. 유연한 근무 시간의 혜택이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기사를 보셨나요? 하와이에서 열리는 국제 비즈니스 혁신 회의에서 연설해 달라는 초대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당신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둘 다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발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선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는 단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죠. 그가 말을 마쳤다. 당신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선미는 하와이 초청에 대한 놀라움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우는 잠시 고민했다. 물론 함께 가야죠. 우리가 일과 가족의 균형을 주장하는데 정작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방해로 중단되었다. 최병훈이 2명의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센터에 들어섰다. 꽤 인상적인 전시네요. 병훈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기에는 좋지만 이런 과도한 시설이 실제로 당사의 핵심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사회에서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이 투자는 인재 유치와 유지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상당하죠. 병훈이 덧붙였다. 당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기업 이미지 캠페인으로 바꾸는 것은 꽤 영리한 전략이군요. 선미는 태우의 표정이 경직되는 것을 보았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모욕은 극도로 무례했다. 최 이사님, 선미가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저는 혁신 프로젝트 전담팀이 작성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센터가 문을 연 이후 이미 직원 결근율이 23% 감소했습니다. 병훈은 그녀를 무시하고 태우에게만 말했다. 우리 주주들은 실질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분기에 이 모든 혁신이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 태우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강 씨. 당신이 그런 무례함을 겪게 해서요. 괜찮습니다. 선미가 대답했다. 저는 회사 정치에 익숙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더욱이 한부모로서는 이보다 훨씬 심한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들은 센터 밖으로 나가 대항기업의 넓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부산 항구에 반짝이는 물을 비추었다. 내일 점심 함께 하시겠습니까? 태우가 갑자기 물었다. 하와이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선미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점심시간에 소라를 학교에서 데려와야 해서 완벽합니다. 태우가 끼어들었다. 사무실 근처 남포동에 있는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소라도 좋아할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의 가족 친화적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죠. 선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우와의 관계는 순전히 직업적인 것이었지만 최근 그녀는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의 회사 변화에 대한 헌신, 솔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려는 그의 시도 모두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녀와 같은 미혼모와 박태우 같은 영향력 있는 CEO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킬 것이다. 더구나 그는 여전히 그의 죽은 아내와 딸의 기억에 깊이 묶여 있었다. 내일 점심, 식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날 밤 선미가 소라를 재우고 있을 때 그녀의 딸이 물었다. 엄마, 박 사장님은 이제 우리 가족인가요? 선미는 놀라서 거의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엄마의 상사야. 하지만 그는 우리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요. 소라가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슬퍼 보여요. 아마도 그도 가족이 필요할 거예요. 소라의 질문이 밤새 선미의 마음을 맴돌았다. 직장에서의 헌신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그녀가 항상 고민해온 과제였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서의 그녀의 지위는 이미 충분히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그녀의 팀과 함께 대항기업의 가족 우선 이니셔티브 확장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 중간에 정수연이 급하게 들어왔다. 강 차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입니다. 소라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가 열이 높아 조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미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었고 그녀의 평소 비상 보육 계획은 이용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전 직장들에서 계속해서 직면했던 딜레마였다. 그녀의 딸과 그녀의 경력 사이에서의 불가능한 선택. 브릿지 센터는 아픈 아이들을 받을 수 있나요? 그녀의 팀원 중 한 명이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선미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그녀가 회의를 정리하려고 할 때 수연이 다시 문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 차장님.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소라를 데리러 가셨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마감일에 집중하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선미는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이요? 하지만 그는 오늘 투자자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수연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가족 우선을 약속한다면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프로젝트 제출을 완료한 후 선미는 그녀의 사무실 밖에서 소란을 들었다. 문을 열자 소라가 담요에 쌓여 태우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소라가 외쳤다. 박 사장님이 저에게 미주기에 대한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것 같은 죽도 먹었어요. 태우는 소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열이 내려갔어요. 물론 내일은 집에서 쉬어야 할 거예요. 선미는 말문이 막혔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방해가 아닙니다. 태우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 위기는 방해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회사 문화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날 밤 태우가 그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소라가 잠들자 선미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오늘 해주신 일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소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서요. 당신은 한국 기업 문화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지와 지수를 잃은 후 저는 슬픔을 효율성과 성공 뒤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소라는 제가 다시 느끼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위안과 이해를 찾는 것이었다. 내일 제가 소라를 돌볼 수 있게 재택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선미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사실 제가 내일 점심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우리는 하와이 발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와이 컨퍼런스 하루 전 대항이업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최병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족 친화적 이니셔티브와 태우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청한 것이다. 3개월간의 실험으로 충분합니다. 병훈이 선언했다. 이 사치스러운 프로그램들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과 강선미 씨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소문은 회사의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태우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보고서를 꺼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선미가 걸어 들어왔고 그녀 뒤에는 소라와 함께 다른 여성 직원들이 서 있었다. 모두 아이들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선미가 말했다. 직원 대표가 회사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병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것은 부적절합니다. 아닙니다. 태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완벽하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선미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다. 가족 우선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이후 직원 이직률이 48% 감소했습니다. 병가 사용이 32% 줄었고 전반적인 생산성은 2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입 지원자의 수는 전년 대비 189% 증가했습니다. 소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이 일하느라 우리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슬퍼하지 않아요. 방 안이 침묵에 빠졌다. 이미경이 첫 번째로 일어섰다. 저는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제 딸은 처음으로 제가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그녀를 피하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명씩 더 많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일어나 지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정호가 발언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가족과 일을 별개의 세계로 취급해 왔습니다. 태우가 이 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비즈니스의 미래를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9대 2로 이니셔티브를 지지했다.
병훈은 패배를 인정하며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선미와 태우는 비행기에서 발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소라는 그들 사이에서 영화를 보며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혁명을 이해할까요? 선미가 물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처음에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해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소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당신과 소라가 제 인생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윤지와 지수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다른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미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비행기가 태평양 위로 날아가는 동안 태우는 이 여정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대항기업은 변화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도 변화하고 있었다. 17년 동안의 어둠과 고독 끝에 그는 마침내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소라가 잠에서 깨어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태우와 선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태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 우리는 가족이야.